누구보다 더 뜨거운 심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인 그들은 바로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동등한 인간이 아닌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취업이라는 문 앞에서 불편한 시선은 더 심해지는데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 고용률은 36%에 그쳤습니다. 장애인, 그들은 지금 일할 권리는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가 장애인들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 명 이상인데요.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 명 중 5%를 차지하는 겁니다. 소수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약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장애를 얻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데요.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려 90.5%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후천적 장애인이 98%일 정도로 사실은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자들이 장애와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결국 종합적으로 한다면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모두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용인의 한 가정집에서 만난 이상목 씨 역시 후천적 사고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2007년 8월 달일 거야 아마. 개별 화물차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먹은 그냥 쓰러졌어요. 일에 열중하느라 건강을 소홀히 했던 탓이었을까요? 건강을 자부하던 그였지만 느닷없이 찾아온 뇌졸중은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발병 후 오른쪽 전체가 마비되는 반신불수가 돼버렸습니다. 가정의 생계는 어느 분이? 첫째는 저희 집사람이죠. 그리고 둘째는 애들 많이 미안해요. 상목 씨가 쓰러진 2007년은 큰딸이 대학에 갓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로 등록금은커녕 생계까지 막막해진 가족을 위해 아내는 일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구직 활동 좀 해보셨어요? 장애 입었잖아요. 네. 그때 그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찾아보다가 그냥 말았죠 뭐. 취업이 힘든 건 상목 씨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조사된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실업률은 2배에 이릅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됐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당해내던 상목 씨. 그러나 취업의 문 앞에서 느낀 장애인이라는 현실은 더 큰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한동안 포기할까도 생각도 했지만 고생하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복지관이요. 복지관이요? 네네. 컴퓨터 배우러 가요. 집에서 고작 5km 떨어진 복지관. 수업 시간을 맞춰 가려면 상목 씨는 한두 시간 전에 집을 나서야 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느린 걸음이지만 이 길을 수없이 오가다 보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도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복지관
배울 것이 많고 어떻게 컴퓨터 배워가지고 취업을 될까 해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장애인 가구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빈곤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버스를 타던 상목 씨. 언젠가부터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요. 이곳에선 한 발 한 발 천천히 오르는 그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 쫓아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을 보는 시선은 더욱 차갑기만 합니다. 주차 관리했었어요. 주차 관리? 네. 얼마나 일하셨어요, 여기서? 한 1년 정도 했었죠. 정상인들이 보는 시각이 참 보는 눈이 안 좋더라고요. 상목 씨를 비롯해 누구보다 일자리가 절실한 대한민국의 장애인 16만 명. 그들을 가장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건 바로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입니다. 취업을 위해 마지막으로 그가 기댄 곳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있는 수업 시간엔 그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14명의 학생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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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변형해서 애니메이션 효과 집어넣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듣는 수업이라 선생님도 학생들도 어느 고3 학생들의 교실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정상인보다 불편한 이들의 몸이 취업의 발목을 잡았다면 몸을 쓰지 않아도 될 기술을 익혀 다시 도전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장애인분들은 1년에 보통 한 컴퓨터를 배우시고 한 3-4명 정도 이렇게 취업 쪽으로 빠지세요. 1년에 3-4명? 네. 그것도 3-4명도 엄청 많이 되신 거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취업률이 낮으세요. 사실 수업을 듣는 사람들 모두 이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듣는 동안만큼은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됩니다. 장애인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 역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 실태조사를 보면은 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장애인 지원자가 없다고 하는 게 60%가 넘거든요. 그다음에 채용에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22%랍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장애인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또 사업주들이 그에 따르는 장애인 인력을 발굴하거나 또는 찾아보려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과 더불어서 직업훈련 교육이 직업훈련이 함께 동시에 병행이 될 필요가 있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크게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교육 실시와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그 주요 내용이 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2.7%인 것을 2017년에 2.9, 그다음에 2019년에 3.1%포인트까지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의무 고용률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상향 조정돼 왔고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인데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위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장애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일자리가 있어요? 없죠 뭘.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그러나 아직 장애인 고용 비율은 36%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들에게도 정말 취업의 문이 열리는 날이 올까요?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 살아가야 살기 위해 존재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아파트 사고 싶어요. 벌어서 부모님 열심히 거예요. 장애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적합한 노동의 기회를 주는 것은 장애인에게는 생명이자 권리입니다. 2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